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심혈관 질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하지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혈관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이제 심장마비랑 뇌졸중인데 결국 심혈관 질환이고, 그 원인들은 다 똑같잖아요. 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에 의해서 심혈관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갑자기 돌연사하거나 갑자기 실명을 한다거나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소식을 병원에서 듣고 싶지 않으면은 혈관이 건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심혈관 질환의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 수백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결국은 그 엔도셀리움이라고 하는 혈관 내벽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장내과에서는 그거를 LDL 콜레스테롤을 가장 큰 원인으로 치는 거고, 기능의학을 하시던 선생님들은 이제 염증을 얘기하는 건데, 따지고 보면 둘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접근 방식이랑 치료 방식이 좀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면은 거기 플라그라고 생기죠. 혈관을 이렇게 자른 단면도를 보시면 혈관 벽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 안에 노란색으로 지방이 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이 플라그잖아요. 그 플라그가 사고의 원인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플라그가 이제 점점 커지면서 혈관이 70% 막혔다, 90% 막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걔가 점점점 커지면서 막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막히는 게 아니라 이 플라그가 불안정하면 얘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떨어져 나간 조각들이 혈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염증 검사랑 칼슘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관상동맥 칼슘 지수 이렇게 검사를 하잖아요. 주로 이제 심장의 이제 관상동맥에서 석회화가 일어나니까 석회화가 되면은 그게 떨어져 나가서 그만큼 위험해지는 거예요. 석회화가 왜 돼요? 칼슘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칼슘은 연조직에 막히면 안 된다고요. 신장에 들어가면은 요로결석 생겨서 아픈 거고, 혈관의 벽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석회화,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일어나면서 그 플라그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그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플라그가 있다고 하더라도 60%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랑말랑하고 안정적이면 위험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해도 무방해요. 혈관에 있는 그 플라그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플라그가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가서 박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 FOB라고 하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근데 거기에 그냥 가서 박히는 건 아니거든요. LD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질환맥일 뿐이잖아요. 지용성 비타민들, 뭐 A, D, E 이런 것, 그리고 카일로 마이크론 같은 우리가 먹어서 운반해야 되는 지방들, 그런 것들을 그냥 운반하는 운반선일 뿐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LDL 수치가 이제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한 게 혈압인데, 혈관 내벽에는 글라이코캘릭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솜털 같은 게 나 있어요. 잔털 같은 구조로 돼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를 뻗잖아요. 갈라지는 부분에, 그 부분에 주로 플라그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 혈압이 강하게 와서 혈관을 때리다 보니까 갈라지는 부분에서는 막 와류 현상이 생기니까 그때 손쉽게 손상이 갈 수가 있는 건데, 그 손상도 그냥 생기는 건 아니라고요. 염증이 있는 게 문제고 혈관벽이 건강하지 않은 게 문제고, 염증이 있으면 FOB라고 하는 그 LDL, 작은 LDL들이 거기 가서 박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과도한 탄수화물 식단 때문에 혈관에 염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고, 예.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혈전 부작용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고 인정받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혈전 사고인데,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혈관 내벽에 꽂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안착을 해가지고 자리 받고 그 부분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플라그랑 똑같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혈전이 떨어져 나오니까. 그래서 염증을 낮추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알려져 있죠. 이 염증을 낮추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산화질소는 보통 채소에 많잖아요. 비트에 많아서 비트 먹으라고 그러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라서 채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니까 염증이 내려가고 또 혈압이랑 고지혈증 이게 다 개선될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아요. 아, 나는 이거 채식을 해야 돼. 이러고 이제 평생 채식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가 있다고. 산화질소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카니보어나 이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은 채소를 많이 안 먹는데 어떻게 해?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산화질소를 만드는 게 비트나 채소 말고 운동도 산화질소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햇빛을 쬐는 것도 산화질소를 만든다. 그러니까 채소에 이게 옥살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옥살산이 누구에게나 다 위험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옥살산이 걱정된다 그러면 아르기닌, 시트룰린, 타우린 이 세 가지 아미노산들도 산화질소를 만들거든요.
닥터 울프슨이 환자들에게 비트 파우더를 처방을 하고 혈관 서포트를 처방을 해요. 그러니까 옥살상 걱정되는 분들은 비트 파우더 빼고 혈관 서포트를 드시면 돼요. 근데 사실 비트하고 아르기닌을 같이 먹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혈관 서포트만으로도 충분히 또 산화질소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오메가3가 혈관 내벽에 있는 염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충분히 검증된 영양소이기 때문에 생선 많이 먹으면 되죠. 그리고 운동이랑 햇빛을 잊지 마시라고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피부에 햇빛이 와서 닿았을 때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요.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 건강이 만약에 좋지 않으면요, 비트 같은 거 아무리 먹어도 산화질소를 충분히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치약 같은 거, 불소 없는 치약을 쓰라 그러죠. 그런 걸로 바꾸라 그러죠. 그러니까 입이나 이제 식도에서부터 이 미생물의 환경을 불소가 다 파괴해서 건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불소가 없는 치약을 쓰고 이빨 썩으면 어떡하냐. 근데 이빨이 뭐 건물 유리창도 아니고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빡빡 닦는다고 안 썩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미네랄 대사에 문제가 생겨서 칼슘이랑 무기질이 이빨에서 빠져나가고 잇몸에 염증이 있으니까 썩는 거지,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무기질이 얼마나 몸에서 대사가 잘 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창문 닦듯이 솔로 아무리 솔질을 하고 불소를 도포를 해도 썩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장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시고가 있다, 장누수증후군이 있다, 비트를 아무리 먹고 해도 산화질소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약을 먹게 되면요, 무조건 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고혈압 약을 처방을 할 때 아예 처음부터 위산 억제제를 같이 처방하죠. 증상이 없어도. 왜? 증상이 생길 걸 아니까 미리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산 억제제를 먹으면은 이 비트나 채소나 뭐 아미노산 같은 거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되죠. 미네랄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좋은 비타민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필로소피 종합 비타민에는 HCl 같은 위산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 뒤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작동을 잘하면요, 지금 말한 것들 거의 다 그냥 해결이 돼요. 웬만하면. 식습관이 조금 부실해도 괜찮아요. 근데 식습관이 부실한 사람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할 리가 별로 없긴 하죠.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엄마 쪽에서 받는 거라서 엄마나 외할머니의 건강 상태도 항상 봐야 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지방이나 탄수화물에 있는 그 일렉트론, 전자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다 우리 몸이 핸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초가공 식품 같은 것들,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빼고 뭐 지방이든 뭐 탄수화물이든 자주 싸우잖아요. 근데 이 건강한 재료를 먹으면 원래 움직인 것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거기에 있는 전자들을 빼내서 그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이라 그래. 그거를 통해서 ATP 만들고 물을 보존하고 이산화탄소 만들고 열을 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몸의 기본 대사예요. 원료가 포도당이 됐든 키톤이 됐든 어쨌든 뭘 먹어도 에너지를 내고 살잖아요. 기본적인 대사가 되려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건강한 사람은 다 된다고요. 식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탄수화물을 먹어도 되고 저탄고지를 해도 되고. 미토콘드리아 건강하지 않으면 이거 스위치할 때 되게 힘들어지죠.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대사작용과 해독이거든요. 다시 반복하지만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면 건강한 거고요. 쟤는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진 사람들은 조심조심 이렇게 뭘 먹어도 맨날 힘들다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망가진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병원에서 볼 때는 그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에 왔겠죠. 예.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종합 비타민 말고 미토콘드리아 멀티라고 있어요. 필로소피 뉴트리션 미토콘드리아 멀티. 예, 거기 그거를 드시라고 처방을 해드리죠. 거기 제일 중요한 성분이 NAC, 알파리포산, 카르니틴이에요. 세 가지. 기능의학 병원에 가면 얘네들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처방되는 성분들인데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그럼 가장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운동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근육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단백질을 그리고 먹어줘야 돼요. 자, 고혈압, 고지혈증 진단을 받아가지고 내가 심혈관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군이다.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필요할 때는 약을 먹는 것도 좋고요. 때론 필요해요. 네. 그리고 급하면 스텐트 시술을 할 수도 있어요. 다 좋아요. 네. 그런데 이 스텐트 시술을 했다고 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말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요. 이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잠깐 반창고 붙여놓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살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으면요,
다른 혈관에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스텐트 시술 또 해요? 그러니까 약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부작용까지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약을 먹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예. 흑백 논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근데 여러분들 똑똑하신 분들은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요. 이 부작용이나 하지만 위험성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그 수치가 약을 먹어가지고 수치가 잘 나오니까 만사땡 이제 안 심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약을 먹으면서도 조심을 해서 더 주의를 하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바꿔서 그 약이 금방 짧은 시일 내에 다시 필요 없어지면 그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그 한계가 뭔지도 알려드리고 또 다른 대안들이 있다는 것도 더 좋은 대안들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11월에 있는 환자영웅 페스티벌에 오세요. 11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역삼동의 포스코타워에서 그 링크는 아래 설명이나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여기 지금 실시간 대화창에도 적어드렸습니다. 거기서 백신 얘기도 좀 할 거고요. 우리 건강을 제일 위협하는 게 이 혈관이 망가지는 건데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질병들로부터 완벽하다고 하면 과장이지만 최대한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적어도 걱정하지 않고 발 뻗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다룰 거예요. 뭐 단식하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단식을 했는데 오히려 LDL 수치가 올랐다든가 디톡스를 했더니 오히려 더 살이 쪘다 뭐 있잖아요. 저탄고지 했는데 오히려 근육 감소해서 걱정이다. 막 헷갈리고 모르겠고 힘든 것들 오셔서 깔끔하게 정리하시고요. 모든 답변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1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역삼동에 있는 포스코타워 많이들 참석하세요.